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 이정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들 민석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하지 않은 일 없이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남들은 아들 하나 키우는 것이 뭐 대단하냐 할지 몰라도 제게 민석이는 세상의 전부였고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민석이가 반듯하게 자라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게 제 유일한 소원이었죠. 그래서 민석이가 드디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는 예비 며느리라며 최율이라는 아가씨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28살이라는 유리는 어찌나 예쁘고 싹싹한지 첫인상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얼굴도 참 곱고 애교 많은 유리를 보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공손하게 인사하며 싹싹하게 웃는 유리의 모습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식사 내내 유리는 제게 살갑게 굴었고 민석이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흐뭇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제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시작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신혼집 전세금에 보태주려고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둔 적금을 깨기로 했고 예물이나 예단 역시 제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예물 반지는 여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는 결혼할 때 제대로 된 반지를 받아보지 못했지만 제 며느리만큼은 꼭 좋은 반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유리야, 예물 반지는 엄마가 해주고 싶어. 너희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 예산 걱정은 너무 하지 말고. 민석이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제 뜻이 워낙 완강하니 결국 고마워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평생 잘 끼고 다닐게요. 활짝 웃는 유리를 보며 저는 날아갈 듯 행복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 셋은 약속을 잡고 유명한 명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백화점은 설레기까지 했죠. 민석이의 팔짱을 끼고 들뜬 모습으로 앞서가는 유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유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싹싹한 모습과는 달리 유리는 반지의 디자인보다 가격표를 더 유심히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점원은 예산에 맞춰 몇 가지 우아하고 심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유리야, 이건 어때? 디자인이 깔끔하고 예쁜데. 이거 너무 작지 않아? 이 정도면 티도 잘 안 날 것 같은데? 유리의 반응에 민석이와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더 마음에 드는 반지를 찾아 다른 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매장을 둘러봐도 유리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 이것도 별로다. 디자인이 너무 촌스러워. 그러면서 유리의 눈은 점점 더 크고 화려하며 비싼 반지들을 향했습니다. 저와 민석이는 조금씩 불편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고가의 매장 앞에서 유리는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여기 잠깐만 들어가 볼까요? 매장은 그야말로 찬란했습니다.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들이 눈부시게 빛났고 가격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유리는 진열된 반지 중 가장 크고 화려한 것을 가리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 자기야, 이거 너무 예쁘다. 한번 껴봐도 돼? 점원이 반지를 꺼내주자 유리는 황홀한 표정으로 손에 끼워보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 자기야? 민석은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격은 저희 예산을 한참 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유리야, 이건 너무 비싸지 않아?
우리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그 순간 유리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목소리로 민석을 쏘아보았습니다. 뭐, 지금 장난해? 이 정도도 못해줘? 순식간에 매장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저는 그제야 유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석이의 난처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는 조심스럽게 유리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유리야, 내가 정말 해주고 싶지 않겠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더 좋은 반지를 사줄게. 지금은 좀 힘들다는 거야. 최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석의 팔을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장난해? 친구들은 결혼할 때 다 이 정도 반지는 받았다고. 고작 이 반지도 못해줄 정도로 능력 없는 거였어? 유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며 상처받은 눈빛으로 바닥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시당하는 것을 가만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리 앞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할 소리니 결혼이란 게 서로 형편에 맞춰 하는 거지.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최유리는 차갑게 저를 노려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요즘 세상 모르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창피당하게 하고 싶지 않은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 둘 일인데 어머님께서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닌가요? 유리의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까지 살갑게 웃던 그 아이가 이토록 싸늘하고 무례한 사람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례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불편해지자 옆에서 지켜보던 매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친절히 다른 반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유리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직원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알아서 볼 테니까 옆에서 귀찮게 굴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요. 서비스 교육 제대로 안 받았어요? 왜 자꾸 이상한 것만 권해요? 다른 직원으로 바꿔주세요. 직원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에 저는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이쪽을 힐끔거리는 상황에 민석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의 미래를 저런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민석아, 엄마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유리와 민석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이 애들 장난이에요?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석이의 손을 꼭 잡고 유리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에게 내 아들 절대로 못 준다. 민석아,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유리는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지르며 민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엄마 말씀 듣고 이러는 거야? 오빠 생각은 없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잖아. 민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혼란스러워했지만 저는 민석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놔라.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더 이상의 망설임 없이 민석을 데리고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유리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아프지만 이것이 내 아들을 지키는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석이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석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문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으며 저는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석이의 휴대폰과 제 휴대폰이 동시에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최유리였습니다. 그녀는 폭탄 같은 문자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유리 문자 어머님,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민석 오빠 정말 나한테 이럴 거야? 능력도 없으면서 감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두고 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들어간 돈 싹 다 받아낼 거야. 소송도 불사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민석이와 저는 묵묵히 그녀의 문자를 읽으며 서로 말없이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민석의 표정에서는 이미 그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깊게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녀가 보내온 문자들이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힘없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다독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고통과 상처를 함께 이겨내겠다고, 그리고 내 아들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민석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소 단단하고 씩씩했던 아들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진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유리랑 정말 끝인 거죠? 저는 가만히 민석이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정희 민석아, 엄마도 내 마음 이해해.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니? 하지만 지금 당장 아파도 결국은 잘된 일이야. 내가 평생 그런 사람 곁에서 상처받고 살게 놔둘 수는 없었어. 민석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나도 조금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유리가 점점 돈이나 명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내가 너무 눈 감고 싶었던 거죠.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누구나 그렇게 돼. 중요한 건 이제라도 진실을 봤다는 거야. 엄마는 내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 믿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제 민석이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저는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민석이가 잠든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떻게든 제 아들이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와 유리의 부모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저희 모자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유리의 부모는 처음부터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파혼을 통보하세요? 사람을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우리 유리 마음고생한 것 생각하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들의 적반하장 태도에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저를 대신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결정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리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유리가 했던 행동과 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유리의 엄마는 소리를 높이며 다시 반발했습니다. 그깟 반지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난리를 칩니까? 인석 씨가 능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결혼이 반지 하나로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유리가 보여준 행동과 말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걸 모르세요? 그 순간 유리가 앞으로 나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민석 오빠도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민석은 차가운 얼굴로 유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유리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했었어. 그런데 내가 보여준 그 모습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어. 나랑 결혼할 생각이었던 게 아니라 단지 내가 가진 돈이나 물건만 생각했던 거잖아. 이제 그만 끝내자. 민석의 단호한 말에 유리는 당황한 듯 눈물을 쏟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생각해봐.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던 거야. 그러나 민석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심이 선 듯 민석은 유리의 부모와 유리를 향해 차분하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제가 결혼할 사람은 적어도 사람을 무시하거나 어머니께 무례하게 굴지 않을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존중조차 없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파오는 번복하지 않을 겁니다. 민석의 말이 끝나자 유리의 부모는 더욱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흔들림 없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예약된 비용 중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든지 무리한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법적 조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민석의 결연한 태도에 유리의 가족들도 더 이상 막무가내로 나오지는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조용히 민석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아팠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앞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엄마가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그런 민석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민석아. 우리 둘이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가 언제나 옆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 파혼의 여파로 잠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저희 모자는 서로 의지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민석이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고 저 역시 아들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자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며 아들의 곁에서 든든히 버팀목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그 후에도 파혼의 여파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내놓았던 청첩장을 취소하는 과정은 민석이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친척, 지인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파혼 소식을 알릴 때마다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주었지만 일부는 차갑고 무심한 태도를 보이며 뒷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친했던 친구 재훈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재훈은 조심스레 민석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정말 괜찮아? 유리 씨가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너가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예상했던 일이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재훈은 민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모두 다 알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다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너무 상심하지 마. 그런 친구의 말에 민석은 겨우 미소를 보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내오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민석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 같아 저 또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파혼 이후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석이 회사로 찾아온 유리가 민석에게
난리를 쳤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황한 민석이 회사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가슴을 졸이며 민석을 맞이했습니다. 민석아, 무슨 일이야? 유리가 회사까지 찾아왔다며?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엄마. 유리가 회사 로비에서 큰 소리로 저를 욕하며 난리를 피웠어요. 경비원이 간신히 말렸는데 너무 창피해서 회사 사람들 얼굴도 못 보겠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유리의 이런 행동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라도 유리와의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민석아, 우리가 계속 참을 일이 아니야. 변호사 만나서 명예훼손이든 뭐든 법적으로 대응하자. 민석은 저의 결연한 태도를 보고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이제 더는 가만히 있어선 안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확실히 끝을 내야겠어요.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만나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유리가 민석이 회사에서 벌인 난동과 모욕적 언행, 지속적으로 보내는 협박 문자와 악의적인 소문 등을 근거로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 주 후 유리와 그녀의 부모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유리의 부모는 예상대로 초반부터 격앙된 태도로 저희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우리 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 아세요? 따님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제 아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어요. 이젠 법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끝내야겠습니다. 유리는 그제야 겁이 났는지 초조한 얼굴로 민석에게 매달렸습니다. 민석 오빠,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너무 흥분해서 실수했어. 이제 진짜 조용히 사라질게. 민석은 그런 유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의 행동 때문에 이미 나는 회사에서 제대로 고개를 들지도 못해.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법정에서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야. 더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일 없어. 변호사는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며 유리와 그 가족에게 명예훼손과 협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항할 기운조차 없었는지 고개를 숙이고 협상에 응했습니다. 몇 차례 협상을 거친 끝에 유리 측이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앞으로 민석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민석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정 금액을 배상받기로 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희는 비로소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은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민석아, 이제 다 끝났어. 정말 잘 버텼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엄마가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마. 그날 이후로 민석은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회사 생활에도 점점 적응했고 주말이면 저와 함께 산책이나 등산을 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석은 예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함께 겪으며 우리 모자는 더욱 깊은 신뢰와 유대를 쌓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민석이 정말 사랑과 존중으로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언제나 든든하게 그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민석은 시간이 지나며 차츰 마음의 상처를 회복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다시 예전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왔고 친한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씩 민석은 제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때 엄마 말을 안 듣고 내 멋대로 하려다 이렇게 큰 상처를 입혔어요. 앞으로는 엄마 속썩이지 않을게요. 저는 아들의 그 말에 안쓰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랑이라는 게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그 일을 겪고 성숙해졌다는 거지.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지혜였는데 민석보다 2살 어린 29살로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민석은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것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간의 경험 때문인지 혹시나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라는 사람은 민석이 지금껏 만나온 어떤 사람보다도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혜가 집으로 인사를 오겠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매우 긴장한 듯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지혜 씨는 달라요. 돈이나 명품 같은 거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민석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살짝 긴장하기도 했지만 민석이 조심스럽게 다시 사람을 만날 용기를 내는 것이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며칠 후 지혜가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혜의 모습에서 저는 이미 마음에 들어버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청초하고 단아한 모습에 무엇보다 공손하고 따뜻한 말투가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지혜라고 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와요. 지혜 씨, 이렇게 와줘서 내가 더 고마워요. 지혜는 작은 선물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지혜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에게도 매우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지혜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석 씨가 많이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석 씨의 마음을 더 잘 보듬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의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석의 과거를 알고도 진심으로 다가와주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요. 지혜 씨, 민석이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이 나한테 너무 큰 위안이에요. 민석은 그런 우리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예전의 그 밝고 건강한 미소가 돌아왔다는 생각에 제 가슴은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민석과 지혜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지혜는 민석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민석은 그런 지혜에게 마음을 활짝 열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민석은 어느 날 저녁 제게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지혜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확신이 들어요. 지혜 씨랑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저는 민석의 말에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아,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엄마는 무조건 찬성이야. 이번엔 분명히 잘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 지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얼마 후 민석과 지혜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성대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진심과 사랑이 담긴 결혼식이었습니다. 저 역시 지난번의 상처 때문에 조금은 긴장했지만 지혜가 며느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든든하고 기뻤습니다.
지혜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챙기고 잘 따랐고 민석은 그런 지혜를 보며 더없이 행복해했습니다. 둘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는 지난날의 고통과 슬픔은 잊혀지고 그저 행복과 감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은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내 곁에 없었다면 난 지금도 불행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민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야.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줘. 지혜와 민석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난날의 선택과 결단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민석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아들 민석과 새롭게 제 딸이 된 지혜가 서로 존중하며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민석과 지혜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엄마로 변함없이 그들의 곁에 서 있을 것입니다. 민석과 지혜는 결혼 후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민석은 다시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 역시 직장과 가정을 균형 있게 돌보며 현명하게 생활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에 저는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수줍은 미소를 띠며 저와 민석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기 생겼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고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이니? 아이고, 이런 기쁜 일이 있나? 너무 잘 됐다. 민석 역시 기쁜 표정으로 지혜를 꼭 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고마워.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데 정말 너무 행복해. 저는 지혜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지혜야, 너희 둘이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행복한데, 이제 아기까지 생기니 내게 더 큰 행복을 주는구나.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일상은 더욱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지혜를 살뜰히 챙겼고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도와주며 든든한 남편이자 예비 아빠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역시 지혜가 편하게 임신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음식도 신경 쓰고 몸조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지혜는 자주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정말 편하게 지내요.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어머님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얘가 무슨 소리니?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얼마나 고마운데. 엄마는 너랑 민석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임신 기간 동안 민석과 지혜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부모가 될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민석은 지난날의 경험 덕분인지 더더욱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과 존중을 가르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지혜랑 함께 아기한테 정말 좋은 부모가 될 거예요. 저는 민석의 말을 듣고 뿌듯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민석아, 너희 둘이라면 분명히 좋은 부모가 될 거야.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렴.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지혜의 출산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새벽 갑작스럽게 진통이 온 지혜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고 민석과 저는 초조하게 기다리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간호사가 웃으며 나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예쁜 딸이에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민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석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아빠가 됐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기와 지혜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는 손녀의 모습에 저는 더 큰 행복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손녀 정말 예쁘죠? 어머님 닮은 것 같아요. 지혜는 미소 지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예쁜 손녀를 선물해줘서 정말 고마워. 지혜야, 너희 둘 덕분에 엄마가 정말 행복해. 우리 가족은 아기의 탄생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민석과 지혜는 아이의 이름을 미나라고 지었고, 미나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제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석은 저와 둘이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날의 고통도 이 행복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들아, 이제부터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야. 엄마는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할 거야. 민석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아주었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살면서 경험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은 결국 지금의 행복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용기를 내어 민석의 잘못된 결혼을 막았던 것이 결국 오늘의 행복한 가족을 만든 결정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앞으로도 제 아들 민석과 사랑하는 며느리 지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녀 미나를 위해 더욱 강하고 든든한 엄마이자 할머니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기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미나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고 조심스럽게 웃던 아이가 이제는 또박또박 할머니하고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미나가 그림 그렸어요. 미나가 들고 온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선으로 우리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민석, 지혜, 그리고 저까지 꼭 껴안고 있는 그림이었지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나가 벌써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정말 대견하구나. 미나는 제 칭찬에 씩 웃으며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과 지혜는 미나를 사랑으로 키우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고 저 역시 매일매일 그 행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공원에 가서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기곤 했습니다. 미나는 아빠와 엄마 손을 잡고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백 번 감사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어느 날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석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 생각한 게 있어요. 뭔데, 아들? 민석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지혜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랑 우리 같이 살면 어때요? 사실 엄마 혼자 계시게 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지혜도 엄마랑 함께 지내고 싶어 해요. 지혜도 곧바로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지내요. 미나도 할머니랑 더 가까이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저 역시 함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아들의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하루하루가 더 따뜻하고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엄마가 괜히 방해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우리한테 방해라니. 엄마가 있어서 우리 집이 더 든든하고 따뜻할 거야. 저도요, 어머님. 저 진심이에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살아보자.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그렇게 해서 저는 민석이네 가족과 함께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탁을 차리고 아침에 서로 인사하고 미나가 뛰어노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미나가 아장아장 걸어와 제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나는 할머니 제일 좋아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아픔이 한순간에 다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 우리 미나. 할머니도 미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단다. 민석과 지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성숙한 부부로 성장해 갔고 저는 그 곁에서 든든히 그들을 지켜보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끔 지난 날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쓰리기도 합니다. 민석이 상처받았던 시간들, 저 역시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이 모든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밤 거실에서 민석과 둘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네요. 그러게 말이다. 아들아, 사람 마음도 시간도 다 흘러가는 거야. 견디고 나면 결국 봄이 오는 거지. 민석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그때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럼 아들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지. 영원히. 서로의 손을 잡고 그렇게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모든 것, 내가 지켜낸 모든 것들은 결국 옳았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과 그 가족, 이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나는 앞으로도 끝없이 사랑하고 버텨낼 것이다. 우리의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따스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는 힘이 됩니다.